중학교 1학년 동아윤 2과 본문입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이와 함께 조동사에 관해서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문법은 대표적인 수직적 위계학습이죠. 위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문법들, 기본 지식들은 나중에 공부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복습을 하고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확실히 이것을 여러분만의 지식으로 삼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습니다. 자, 본문 시작합니다. Healthy and yummy snacks for you. 여러분을 위한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스낵. 스낵이 한국에서는 마치 과자 같은 느낌으로 번역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죠. 스낵은 오히려 간식 정도 느낌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합니다. 등위 접속사가 나왔으면 반드시 뭐와 뭐를 연결한지를 확인하라 했습니다. 방금 여기는 1번 형용사, 2번 형용사 요 두 가지를 and가 붙여주고 있죠.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스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시작하죠. Hello everyone, 안녕 여러분. Welcome to Teen's Kitchen. 자,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쇼 프로그램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10대들을 위한 키친, 아마 10대들을 위한 뭐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인가 봅니다. 여기에 웰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웰컴이 또 재미있는 단어다, 그죠? 웰컴은 뜻이 참 많은데 뜻이 많다는 얘기는 또 품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먼저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사로 쓰이면 환영하다 라는 느낌이고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명사로 쓰면 당연히 환영 정도의 느낌이겠죠. Thank you for your kind welcome, warm welcome 이런 식으로 쓰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로 하면 환영하는, 환영받는 정도의 느낌이죠. You're welcome 이럴 때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자리에서의 welcome은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정답은 전부 다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의 welcome은 동사, 명사, 형용사 아닌 감탄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탄사를 영어로는 interjection이라고 하는데 단독으로 나머지 부분과 상관없이 그것만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의미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그것만으로도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탄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welcome은 감탄사이고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은 사실상 없어도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elcome to Teen's Kitchen이라고 하면 Teen's Kitche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앞에 헬로라는 단어 이거 모르는 중학생들은 없을 것 같은데 이 헬로의 품사가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선뜻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청소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헬로도 대표적인 감탄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Today we have three teen chefs on the show. 오늘 쇼 프로그램에는 3명의 10대 셰프들이 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했었던 내용 복습합니다. we는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몇 인칭이죠? 네, 1인칭이고 복수의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 have가 나왔네요. have는 뭐 가지다 라는 뜻이 가장 일반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먹다 이런 뜻도 되고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쇼에는 3명의 10대 셰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 They're making healthy and delicious snack and they will tell us about them. 야, 중학교 1학년 문장인데 문장의 길이가 꽤 길다, 그죠? 자, 그러면 복습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and 그리고 두 번째 and 이 and가 각각 뭐와 뭐를 연결한지를 찾아야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 and는 바로 뒤에 delicious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healthy라고 하는 형용사 두 개를 붙여주는 그런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and는 눈치 빠른 학생들은 여기 앞에 콤마가 있다라는 것을 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의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의미 덩어리 절. 그래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등위 접속사 and이구나. 잘 찾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장 속에 대명사, 특히 인칭 대명사가 등장하는 걸 봤죠? 자, 먼저 첫 번째 they. 이 they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자, 그러면 멀리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죠?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네, 바로 앞에 있는 3명의 10대 셰프들. 이번 쇼에 나와 있는 3명의 10대 셰프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대인은 누굴까요? 그들이 우리한테 말해준다라고 했는데 역시 3명의 10대 셰프들이겠죠? 이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제일 끝에 있는 them, 그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이때는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죠. 내용상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이 them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 찾아야죠. 복수일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눈치 빠른 학생들은 바로 앞에 있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간식, 요거 얘를 them이라는 대명사로 받았네요.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 설명했던 것처럼 영어는 대명사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 언어이다. 대명사를 영어로 pronoun이라고 한다고 했죠. noun을 명사라고 하고 pronoun이라고 하면 대명사, 이때 대자는 대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입니다. 왜 영어에는 특히 대명사가 많이 등장하냐면 영어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가 나왔으면 그 명사를 다시 지칭하고자 할 때는 항상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대명사가 남발되어서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문장 속에서 정확히 찾지 않으면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접속사가 나왔을 때 A와 B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 대명사의 원래 명사,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건지를 꼭 찾아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자. 자, 그러고 나서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드디어 나올 차례가 되었죠. 이 방금 봤던 이 문장에서 그들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모양이 좀 특이하다, 그죠? 주어가 나온 거는 일단 알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는 make입니다. 근데 make라고 쓰지 않고 여기에 특이하게도 they are making 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방금 여기처럼 비동사에다가 우리 봤던 동사를 ing 형태로 붙여서 만드는 이런 모양, 이런 것을 우리 문법 용어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하는데 시제라고 표현하지 말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시다. 시제는 일단 현재 개념이니까 현재 시제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 진행형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일시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특정한 시점이라고 하면 이 쇼 호스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시점, 자, 제가 이제 셰프들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시점에 맛있는 간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에 해당되죠. 그런 내용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이다. 모양은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ing 형태를 만든다. 참고로 여기에는 아가 됐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앞에 있는 대명사가 몇 인칭이냐에 따라서 am이 되기도 하고 is가 되기도 하고 방금처럼 a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그 각각의 인칭 대명사에 어울리는 비동사,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이 현재 진행형 모양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죠. 이번 단원의 또 두 번째 핵심 문법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지금 이 문장 속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있네요. 먼저 이런 것을 조동사라고 부르는데 조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동사를 도와준다, 도울 조자 해서 조동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조동사 바로 뒤에는 항상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냐면 이 동사가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여기서 they 하고 나서 tell이라고만 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이 will이 붙음으로 인해서 말해주는데 언제 말해주냐면 나중에 말해줄 겁니다 라는 미래의 의미를 살짝 곁들여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죠. 이 tell이라고 하는 동사만 가지고는 시간을 표현할 수 없는데 미래의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 will이라는 조동사를 넣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will은 아주 빙산의 일각인 거고 앞으로 이 조동사는 너무너무 종류도 많고 의미도 다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조동사 will과 조동사 can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기본 개념은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조동사 바로 뒤에는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조동사 바로 뒤에 동사가 이어서 나올 텐데 이 동사는 항상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이 원형으로 쓴다는 얘기는 원래 형태, 즉 동사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원래 형태, 여기에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거나 ed를 붙이거나 이런 거 또는 ing를 붙이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원래 형태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tell이 됐죠. 그들은 이 셰프들이 우리에게 그 맛있는 간식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얘기해 줄 겁니다. 라는 미래의 의미로 도와주는 조동사였습니다. 자, 이제 벨라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Ciao, I'm Bella from Italy. 여기 시아오 아니고 차오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국어 아니고 이태리어입니다. 이태리어로 뭐 헬로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만났을 때 헬로 할 때도 쓰지만 헤어질 때 바이 할 때도 차오를 쓰기도 합니다. 자, 안녕 여러분들. 저는 이태리어 손 벨라입니다. I'm making caprese skewers라고 했네요. 카프레제라고 하면 여러분 그 치즈 중에 한 종류죠. 카프레제 치즈. skewer이라고 있는데 우리 왜 한국 그 음식 중에 꼬치라고 있죠. 꼬치. 긴 짝대기에 이렇게 막 음식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음식.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 나왔네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다가 ing 붙인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이거 해석할 때도 나는 만듭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드니까 여기 복수의 의미로 s를 붙였습니다. Anyone can make these. 역시 대명사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배우겠지만 이런 것을 지시대명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도 큰 개념으로 보면 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능적으로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건지 찾아야 되는데 주로는 바로 앞문장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바로 앞문장에서 이 복수에 해당하는 거 단수 형태는 this이니까 this로 썼다는 얘기는 복수. 이것들. 그러면 빨리 이것들 찾아야죠. 가봅시다. 역시 앞문장에 caprese skewers라고 하는 요 단어 caprese skewer 요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these이네요. 그러면 anyone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도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등장했네요. can이라는 조동사는 역시 동사를 도와주는데 어떤 의미로 도와주냐면 여기서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도와줍니다. 즉 만든다가 아니라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능력의 의미로 도와주는 can. 물론 can이라는 조동사가 능력의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추측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문장에서는 능력의 의미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도 누구든 만든다가 아니라 누구든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역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나왔죠. s, ing 이런 거 붙이면 안 됩니다. You just need mozzarella cheese, cherry tomatoes, and basil leaves. 여기 basil이라고 해도 되고 basil이라고 해도 되는데 한국어로는 바질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바질.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짜렐라 치즈이고요. 1번. 두 번째는 체리 토마토이고요. 2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질 잎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1번 콤마 2번 콤마 그리고 and 3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거를 우리 나열하듯이 표현하는 이런 거를 병렬구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병렬구조 표현할 때 이렇게 방금 여기는 3개가 나왔지만 뭐 4개, 5개 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각각의 사이에 전부 다 and 넣는 게 아니라 and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사이사이는 이렇게 콤마 찍어주면 되죠.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됩니다. 어디 가서 잘난 척할 때 쓰는 말이니까. and 바로 앞에 여기 콤마가 있는데 and 바로 앞에 있는 이 콤마를 이름하여 Oxford 콤마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그 옥스퍼드 출판사가 있었는데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요 콤마를 주로 많이 찍어서 썼다. 그래서 옥스퍼드 콤마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serial 콤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옥스퍼드 콤마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굳이 없어도 된다. 이 없어도 충분히 문맥상 파악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그런데 옥스퍼드 콤마를 넣으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호함이 방지가 됩니다. 애매모호한 상황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I love my parents 하고 나서 콤마 한번 찍고 Richard 콤마 and Jan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나는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고요, 리차드도 좋아하고요, 제인도 좋아하고요. 아무런 문제 없죠?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콤마가 없어지면 어떤 의미가 또 될 수 있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부모님이 누구냐면 바로 리차드와 제인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 리차드와 제인을 좋아합니다. 라는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콤마가 없으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옥스퍼드 콤마가 필요하다. 여기 찍어야지 세 사람 또 네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 있으니까 흘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 속에서 세 가지가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치즈에는 S가 안 붙어 있는데 토마토에는 여기에 ES가 붙어 있고 또 leaves에도 S가 붙어 있죠. 복수형을 만들 때 S나 또는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드는데 왜 붙이려면 같이 붙이지 왜 여기는 붙이고 여기는 안 붙이고 뭐 이렇게 왜 그러냐 라고 할 때 일단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보통 셀 수 있는 개념일 때 토마토 같이 토마토 1개, 2개, 3개 셀 수 있죠. 또 바질 잎도 뭐 여러 장과 셀 수 있겠죠. 그런 셀 수 있는 개념일 때 이럴 때는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고 치즈 같은 명사를 나중에 이제 물질 명사라고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치즈를 세려면 별도의 단위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치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럴 때는 셀 수 있지만 치즈를 단독으로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을 만드는 S를 여기 이 자리에 붙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Just put them on skewers and they will become healthy snack. 자, 숨은 그림 찾기 가장 기본 중에 기본. and가 연결하는 것을 빨리 묶어보시오. 그렇다면 they부터 snacks까지 여기서부터 skewers까지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 그러면 이제부터는 해석만 잘하면 되겠죠. 또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숨은 그림 찾기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them이 가리키는 것도 찾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에 있는 they가 가리키는 것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them, 그것들을 skewer에 꽂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역시 아까 위에 있던 1번, 2번, 3번 위에 있는 이 재료들 이것들을 꽂으십시오, 꼬챙이에 꽂으십시오 라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1번, 2번, 3번이죠. 그러면 이 skewer에 꽂은 이것들, 이 음식들은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인데 여기에 조동사 will이 있죠. will의 축약형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조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이 조동사의 의미를 확실하게 살려줘서 become을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되다가 아니라 될 겁니다.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아까 선생님이 이 and라고 하는 것이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선생님이 앞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의미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뒤에 있는 절에는 당연히 주어와 동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절에서는 동사는 보이는데 주어가 안 보인다, 그죠? 주어가 어디 갔을까요? 주어가 없는데도 이것이 절이 맞을까요? 예,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문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you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입니다. 명령문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명령문에서는 이런 주어 you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온전한 절이 맞습니다. Caprese skewers are low in calories. Caprese skewer는 칼로리에서 아주 낮고요. 칼로리가 아주 낮고요. So I often eat them as a light snack. 나는 종종 먹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역시 so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과 절을 연결하고 이때 so는 그래서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나는 them을 종종 먹습니다.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 찾아야죠. 예, 역시 앞에 있는 caprese skewers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often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often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둘 다 인정되는 발음이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as는 뭐뭐로서라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얘기할 때는 로서라는 뜻이 되겠죠. 뭐 선생님으로서 그때는 로서, 의사로서 그때는 로서. 이거는 간단한 간식으로서 이때는 로서입니다.
여기 단어 하나만 살짝 확인하고 갑시다. light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네요. light는 명사로 쓰이면 빛 또는 조명 이런 뜻이고, 형용사로 쓰이면 밝은 또는 환한 또는 아주 색깔 같은 것이 옅은 또는 무게 같은 것이 아주 가벼운, 부담 없는 또는 간단한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동사로 쓰면 불을 붙이다 라는 그런 동사도 되는데, 그러면 불을 붙이다 라고 할 때 light면 여기다 er 붙이면 lighter, 그 불 붙이는 데 쓰는 도구 있죠. 그 lighter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light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그럼 light는 이 많은 뜻들 중에서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될까요? 그렇죠. 요런 게 눈치이고 앞뒤 문맥을 빨리빨리 찾는 거죠. 방금 여기에서는 뭐 가벼운, 간단한 정도로 보면 되겠죠. 가벼운 간식으로서 그것들을 종종 먹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often 같은 것을 우리 부사 중에서도 빈번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빈도부사는 보통 이렇게 동사,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 위치이나 여기 말고도 문 뒤에 와도 되고 문 위에 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미나 얘기로 들어갑니다. Hi, I'm Mina from Korea. 한국에서 온 미나이고요. 그리고 and 이제 지금은 연습 삼아 선생님이 반복을 하지만 나중에는 굳이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and 등기 접속사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해석만 하면 되죠. 한국에서 온 미나이고요. 나는 터프칩을 굽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비동사에다가 동사 ing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했죠. 그렇다면 해석할 때도 나는 두부칩을 굽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참 잘했다, 그죠? 두부칩이 한 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도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Unlike other chips, 일단 끊읍시다. unlike 할 때 이때 like는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처럼 뭐뭐뭐처럼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인데 on 붙어서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뭐뭐 같지 않은, 뭐뭐와는 달리 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칩들과는 달리, 다른 칩, 무슨 뭐 초코칩이라든지 감자칩이라든지 이런 다른 칩들과는 달리 my tofu chips는 내가 만든 두부 칩들은 are healthy. 즉 다른 칩들은 썩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만든 이 두부 칩은 건강합니다. 아주 그냥 몸에 좋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why는 문장이 맞습니까? 그렇죠. 물음표가 있죠? 그러면 한 개의 문장이 맞습니다. 주어 동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거는 문장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문법을 살려서 주어 동사가 온전히 들어간 그런 문장으로 길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Why are my tofu chips healthy? 또는 Why are they healthy? 왜 이것들이 건강할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 많은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Why만 남겨놨죠. 영어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배우게 되겠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언어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최대한 의미 전달을 할 때 에너지를 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팍팍 압축을 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할 때는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뭐가 생략됐는지, 앞뒤 문맥상 뭘 가리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찾아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눈치껏 공부하는 겁니다. 그 눈치도 실력이고 그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I don't fry my chips but bake them. 역시 them이라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재밌는 문장 구조 하나 보고 갑시다. Not A but B라고 하는 구조가 보이네요. 문자 그대로 A가 아니라 B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방금 여기에서 그러면 not A but B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not A but B. 자, 그러면 연결되는 것은 fry가 아니라 bake 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에서는 나는 내 칩을, 이 두부 칩을 fry 하지 않고 기름에 튀기지 않고 그것들을 굽습니다. 오븐에 굽습니다 라고 했네요. 튀기는 것이 아니라 굽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my chips를 가리키는 복수라서 복수의 대명사 them으로 받았네요.
I don't use any flour either. 이때 이 flour라는 단어는 밀가루라는 뜻입니다. 우리 꽃이라고 하는 그 flour하고 발음이 거의 똑같죠. 이렇게 either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아니면 either라고 발음해도 되고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영어에 to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라는 뜻인데 to랑 뜻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언제 to를 쓰고 언제 either를 쓰냐? to는 주로 긍정문에서 쓰고 either는 주로 부정문에서 씁니다. 방금 여기는 not이 들어간 부정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밀가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정문이니까 either를 썼습니다. I use only tofu. 나는 두부만 사용합니다. 이때 only라고 하는 것이 부사이고 부사 중에서도 바로 뒤에 있는 tofu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부만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때 only를 위치를 좀 바꿔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only를 넣으면 뜻이 어떻게 달라지죠? Only I use tofu. 다른 사람들은 다 딴 거 쓰는데 나만 두부를 씁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only를 한번 넣어봅시다. 동사 바로 앞에. 그러면 동사를 강조하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나는 두부를 사용하기만 합니다. 딴 사람들은 사용하고 나서 먹기도 하는데 나는 사용하기만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only라고 하는 부사는 명사도 꾸며줄 수 있고 대명사도 꾸며줄 수 있고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 부사도 꾸며줄 수 있고 다양한 것을 꾸며줄 수 있구나. 바로 꾸며주고자 하는 말 앞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자리입니다. Eat the tofu chips with honey or garlic powder. 또 나왔습니다. or 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보인다 그죠? 그럼 빨리 숨그림 찾기 뭐와 뭐를 연결하나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honey라는 명사와 garlic powder라는 명사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이 두부칩을 먹으십시오. with honey 꿀과 함께 혹은 garlic powder와 함께 먹으십시오. 역시 여기에 동사로 문장을 시작하죠. 그러면 상대방 you에게 하는 말이고 주어를 생략한 명령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먹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먹으십시오 라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They'll taste good. 그것들은 맛이 참 좋을 겁니다. 역시 우리 아까 배웠던 조동사 will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의미를 담아서 taste는 맛이 좋다, 맛이 나다 라는 뜻인데 미래니까 맛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 여기에 있는 인칭 대명사 day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앞에 있는 tofu chips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참고로 이때 tofu는 그냥 tofu칩이 아니라 꿀이나 갈릭 파우더를 함께 먹는 그런 tofu칩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맛이 참 좋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또 하나만 살짝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taste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는데 선생님이 이 taste라는 동사의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문법 용어로는 감각동사라고 부릅니다. 감각동사는 영어로는 sensory verb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ensory니까 사람의 오감을 사용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런 오감을 사용하는 그런 동사. 이것을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감각동사가 정말 많이 있지만 오늘은 딱 5개만 확인하고 갑시다. 첫 번째는 방금 나왔었던 taste입니다. 맛이 어떠하게 나다. 그리고 어떠하게 보이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은 look이고 어떠한 소리가 나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은 sound이고 어떠한 냄새가 나다라고 할 때는 smell이고 어떠하게 느껴지다 그럴 때는 feel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day라고 하는 주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떠한 맛이 납니다. 좋은 맛이 납니다. 그럴 때는 뒤에 good 이렇게 써서 they taste good 맛이 좋습니다. they look good 하면 좋아 보입니다. they sound good 하면 좋게 들립니다. they smell good 하면 좋은 냄새가 납니다. they feel good 느낌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어 나오고 이런 감각동사가 나오면 바로 뒤에는 형용사가 오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주로는 형용사가 온다고 생각합시다. 부사는 올 수 없습니다. 형용사가 온다.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방금 여기서도 그것들은 맛이 좋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나중에 감각동사 말고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도 새로 나올 텐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미구엘 얘기로 들어갑니다. Hello everyone, I'm Miguel from Brazil. 저는 브라질에서 온 미구엘이고요. I am making an acai bowl right now. 저는 지금 acai bowl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비동사에다 동사 ing 붙인 현재 진행형 나왔네요. acai bowl을 만들고 있는데 acai bowl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It's a thick acai berry smoothie in a bowl. 역시 it이라고 하는 대명사 등장했네요. 자, 그럼 복습해보죠. 이때 it은 몇 인칭일까요?
1인칭 아니고 2인칭 아니고 3인칭이고 단수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it, is를 줄여서 it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3인칭 단수 it이 가리키는 것은 본문에서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앞문장 봐야죠. 단수이면서 앞문장에서 an acai bowl 이거겠죠. 그러면 acai bowl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thick한 acai berry smoothie입니다. 스무디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먹어봤으니까 잘 알 것 같아요. 그릇에 담긴 acai berry smoothie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thick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hick의 뜻이 뭐냐 그러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두꺼운 또는 굵은 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두꺼운이라고 하면 뭔가 뜻이 좀 이상해진다 그죠? 그러면 띡이 가지고 있는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는 걸 빨리 짐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뜻으로는 뻑뻑한, 걸쭉한 또는 뭐 안개 같은 것이 짙은, 아주 자욱한 이라는 뜻도 되고 또는 뭐 숲 같은 것이 울창한, 뭐 빽빽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뭐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한 단어가 형용사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뜻이 이 문장에서 가장 적합할지를 찾는 것도 눈치이겠죠. 여러분들은 눈치껏 이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은 찾아본다면 당연히 뻑뻑한, 걸쭉한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렇게 해석했다면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한 단어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뜻도 함께 알아두면 그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이 단어 실력이겠죠. You can add other healthy food. 일단 잠시 끊읍시다. you는 당연히 여러분이니까 2인칭이겠죠.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복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건강한 음식들을 add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조동사는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도와주는데 여기서는 능력 또는 뭐 가능성 이라는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말고도 딴 거 다 집어넣어도 된다. 더 추가해도 됩니다. 어떤 건강한 음식이냐면 like 우리 아까 나왔던 뭐뭐뭐처럼 뭐뭐뭐 같은 이라는 뜻의 전치사였습니다. 너츠라든지 바나나 같은 이런 건강한 음식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고 갑시다. and 연결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nuts와 뒤에 있는 바나나 명사 두 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nd가 나오네요. 이 and가 연결하는 것은 그렇죠. 뒤에 있는 절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절 전체를 연결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It will taste really good. 어머 또 나왔다 그죠. taste 무슨 동사라고 했었죠? 그렇죠. 감각 동사입니다. 그러면 it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죠.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위에서 얘기했었던 a thick acai berry smoothie 여기다가 너츠나 바나나 같은 걸 넣을 수 있겠죠. 어쨌든 acai berry smoothie인데 그러면 그것은 정말 맛이 좋을 겁니다. taste라는 감각동사 나왔고 뒤에 형용사 나왔습니다. 뭐 really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사입니다. 보통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Acai berries are superfood. 슈퍼푸드.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보통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웰빙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 아사이 베리도 대표적인 웰빙 음식, 이 슈퍼푸드에 속하고 이거 말고도 뭐 블루베리가 아주 대표적이죠. 이거 말고 뭐 아몬드, 호두, 뭐 브로콜리, 시금치, 고구마, 뭐 연어,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슈퍼푸드에 속합니다. 많이 보십시오. 슈퍼푸드의 한 종류입니다. 아사이베리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복수형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비동사도 복수형인 아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뒤에 어는 한 종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정관사입니다. 자, 뒤에 and 나왔습니다. 역시 찾고 가야죠. 그렇다면 이때 and는 people부터 them까지, acai berries부터 food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all of the world,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동사 enjoy, 즐깁니다. them. 자, 그러면 빨리 them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죠. 복수이겠죠? 그렇죠. 멀리 있지 않은 acai berry입니다. 요거를 가리키는 them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문장을 정확히 해석한 겁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은
비동사에다가 동사 ing 형태를 붙인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어떤 특정한 시점의 일시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다. 그리고 조동사 배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뜻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도와준다. 그리고 조동사 바로 뒤에 동사는 항상 원형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 등위 접속사 and, or, 그리고 so 같은 but, so 같은 이런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빨리 A와 B를 정확히 찾고 해석을 해보자. 그리고 하나 더, 문장 속에 영어는 대명사가 정말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대명사가 나오면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썼는지 빨리 앞자리에서 찾자. 그래야지 이 문장의 뜻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결국은 눈치 싸움 하는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눈치를 통해서든 습관을 통해서든 반복을 통해서든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